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은 물론 전라남도 곳곳에 6.25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내건 현수막에는 다 함께 평화의 길로 가자고 새겨진 문구가 이곳저곳에서 펄럭이고 있습니다. 6.25 남침, 김일성 괴뢰 집단이 침공해온 6.25 남침이 왜 그들과 함께 평화도 다 함께 가자고 외치고 있는가요? 제2의 6.25 동란은 지금도 70년 동안 현재 진행형입니다. 1995년 김대중 좌파 정권 당시에 미국이 워싱턴 DC의 한복판에다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이 기념공원에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 19명의 전투 장면을 동상을 세워서 하루 종일 동상에 비춰진 19개의 그림자가 38선을 나타나게 했으며, 당시 이 공원이 만들어졌을 때 한국전쟁 60주년 정전 기념일에 당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정전 기념 포고문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전 이후 60년 동안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고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지키는 동반자가 되었다고 평가한 후에 이 모든 결과의 뒤에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생면부지의 나라에 춥고 험악한 전쟁터에서 자신들의 희생한 참전 용사들이 있었으므로 모든 미국 국민들은 이들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현직 대통령이 정전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유는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며 36,000여 명의 미군이 6.25 전쟁에서 전사했고 아직도 8,000여 명에 가까운 참전 미군이 실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6.25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헛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억압과 가난에 빠진 북한과는 정반대로 5천만 한국 국민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역동적인 경제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6.25 전쟁은
미국과 한국 유엔군의 승리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전 용사들이 남긴 자랑스러운 유산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문 중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가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눈물이 이 편지를 적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는 내용의 글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지원해서 전투 비행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종사이기 때문에 기수에는 폭격수, 그 옆에는 항법사, 후미에는 기관총 사수와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지금 한국에 싸우고 계십니다. 드디어 저도 미력한 힘이 남아 아버님께 힘을 보탤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한국이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소집된 나의 승무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고 애인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저의 의무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아들 짐올림. 이 편지는 6.25 당시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의 8군 사령관 벤프리트 장군의 아들 지미 벤프리트 2세 공군 중위가 역시 한국전에 참전하면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당시 벤프리트 2세 중위는 해외 근무를 마친 뒤 한국전에 참여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해서 아버지가 사령관으로 있는 한국전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편지는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 훌륭한 군인은 1952년 4월 2일 압록강 남쪽의 순안 지역을 폭격하기 위해 출격했다가 새벽 3시쯤 김포 비행단의 레이더와 접촉한 후에 표적을 향해 날아가더니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 소식이 끊겼던 것입니다. 즉시 수색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4일 아침 10시 30분 8군 사령관 벤프리트 장군은 미 공군 사령관 베레스트 장군으로부터 아들이 폭격 비행 중 실종되었고 지금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묵묵히 듣고 있던 벤프리트 장군은 담담하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지미 벤프리트 2세 주위에 대한 수색 작업을
즉시 중단하라. 적지에서 수색 작전은 너무 무모하다. 이 같은 내용은 인접 한국군 부대장으로서 회의에 참석했던 전 주월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장군께서 생전에 했던 증언입니다. 며칠 뒤 벤푸르트 장군은 부활절을 맞는 전선에서 실종된 미군 가족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모든 부모님들이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벗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놓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말한 벗은 곧 한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벤푸르트 미 8군 사령관은 한국을 벗이라고 생각했고 그 벗을 위해 자기 자식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런 강직한 군인 앞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와서 놀라운 부탁을 했습니다. 1952년 12월 대통령에 뽑힌 노르만디 영웅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선자가 한국 전선을 살피기 위해 방한해서 8군 사령부를 찾은 것입니다. 8군과 한국군의 고위 장성들과 전 세계 특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벤푸르트 사령관이 전선 현황 브리핑을 끝내자 조용히 듣고 있던 차기 대통령 아이젠하워 당선자가 느닷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장군, 내 아들 존 아이젠하워 소령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 당선자가 전투 사령관에게 하는 첫 질문치고는 너무나 대통령답지 않은 사적인 질문이기도 했지만 상대가 아들을 잃고도 꿈쩍하지 않는 벤푸르트였기에 모두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소령은 전방의 미 제3사단 정보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벤푸르트 장군이 사무적으로 짤막하게 대답하자 아이젠하워는 그야말로 참석자 모두가 놀라 자빠질 정도의 사적인 부탁을 공공연히 하는 게 아닌가. 사령관, 내 아들을 후방부대로 배치시켜 주시오. 참석자들이 모두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벤푸르트 장군도 언짢은 표정으로 아이젠하워를 응시하면서 의아해하자 당선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전투 중에 전사한다면 슬프지만 나는 그것을 가문의 영예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존 아이젠하워 소령이 포로가 된다면 적국은 분명 미국 대통령의 아들을 가지고 미국과 흥정하려 들 것입니다. 나는 결단코 그런 흥정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령관도 알다시피 미국 국민은 대통령의 아들이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고초를 겪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대통령 아들을 구하자고 외치며 나와 미국에게 적군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령관이 즉시 내 아들이 포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순식간에 두리번거리면서 의아해하던 분위기가 반전되고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표정이 되었고 건리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카카라는 벤프르트 장군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이 현장의 이 얘기는 미 2사단 72 탱크대대의 대대장 포로메치 중령이 전역 후 쓴 한국전쟁이라는 책에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마지막 유엔 사령관이었던 마크 클라크 대장의 아들 클라크 데이도 금화지구의 적용 능선에서 중대장으로 싸우다가 3번에 걸친 부상으로 전역했으나 결국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한국전에 참가한 미군 장성의 아들들은 모두 142명에 이르렀고 그중 32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한국전에서의 미군 전사자는 모두 5만 4천 명, 부상자는 10만 명이 넘었고 남우나라 전쟁에 참전하여 사령관이 전사하고 사단장이 포로가 되며 자기 자식들마저 참전시켜 전사당하게 하는 장군들과 남우나라 전쟁에 5만 4천여 명의 전사자를 내고도 꿈쩍도 하지 않은 국민을 둔 위대한 나라가 미국이다. 그렇습니다. 끔찍하게도 자식들을 사랑하며 거대한 재산을 물려주려고 온갖 부정을 일삼던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과 어떻게든 자식들을 군대에 안 보내려고 갖은 수단을 다 쓰는 벼슬깨나 하고 돈깨나 했다는 지도층 인사들, 무슨 방법으로라도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갖가지 꾀를 다 쓰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국민을 가진 한국, 과연 어느 나라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이고 어느 나라 국민이 훌륭한 국민일까요? 어느 나라를 미워하고 반대해야 하며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입은 은혜를 신이 이런 사안들에 대해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학여행을 가다가 해상사고로 청운의 뜻을 펴보지 못한 어린 학생들의 원언이 밤이면 밤마다 자신이 살던 집 근처 하늘에 와서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나름 다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놓아주세요 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였죠. 가만히 보면은 어느 놈이 기획된 사고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기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원언도 있습니다. 스탈린의 앞잡이 김일성의 야욕으로 수백만의 우리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부상을 입혀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시며
금수강산을 초토화 황폐화시킨 인간이 누구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누라는 위기 때 나라를 지켜준 미군의 희생,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연인은 178만 명의 미군 병사들이 6.25 사변 때 참전을 했었고 54,246명의 천사자와 8,177명의 실종자, 그리고 포로로 7,140명, 부상자가 10만 3,284명 등 모두 17만 2,847명의 희생으로 나라를 지키게 되었고, 대통령, 장군 등 최고위층 아들 142명이 참전해서 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 고위층 아들 중 존 아이젠하워 중위는 미 3사단 중대장으로 참전했고, 워커 8군 사령관 아들 샘 워커 중위는 24단 중대장으로 참전했는데, 워커 사령관은 의정부에서 순직을 했고, 벤프리트 장군은 한국전에서 사단장, 군단장, 8군 사령관을 지냈지만 이분의 아들 지니 벤프리트 2세도 B-52 폭격기 조종사로 참전했는데 52년 4월 4일 새벽 평남 순천 지역 야간 출격을 했다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 해병 1항공 단장 필드 해리스 장군의 아들 윌리엄 해리스 소령은 중공군 2차 공세 때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 중앙정보국장 엘렌 델레스의 아들 엘렌 메시 델레스 2세도 해병 중위로 참전해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상위용사로 지내다가 사망했고, 클라크 유엔 사령관 대장 아들도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국에서 왈 고위층이라고 하면은 제 아들 군대에서 빼돌리기가 바쁜 것이 현실이면서도 미 군종 신부 에밀 카폰테이는 부상병들을 마지막까지 돌보다가 포로가 되어 폐렴에 걸려 수용소에서 사망할 때까지 환자를 돌보았던 것입니다. 1950년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졸업생 365명 중에 110명이 한국전에 참전했고 41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은 구절구절 마음속 깊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DC공원 잔디밭에 새겨져 있는 글, 김일성의 야욕으로 이루어진 6.25 사변. 사변 당시 미국이 부담한 전비는 총 670억 불,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면 6,910억 불, 하나로 767조 원이 됩니다. 이는 1차 대전 시 지출한 6,420억 불보다 많고 월남전 6,500억 불보다 많은 전비를 미국이 지출했으며 그 결과 미국의 비화의 오늘의 경제적 풍요로움과 자유를 한국 국민들이 누리고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세월호 수학여행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에 대비해서 70년 전 자유와 민주주의를 한국 국민이 누리게끔 만들어준 미국의 노력과 희생에 우리는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이미 쓰레기 하치장에다가 내다버린 웃기는 이념으로 국민들을 시험하게 보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아주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봅니다. 사변 때 그네들의 짓거리로 희생되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그런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당해본 분들도 아직 생존해 있는 분들이 많기에 우리는 되새겨봐야 할 것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전도시켜 뭘 해보려는 인간 쓰레기들의 행태, 6.25 전쟁을 한 번쯤 깊이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허구에 찬 평화 타령 이제 끝내야 합니다. 최근 북괴가 도발을 보류했다는 발표에 환호성을 치는 종북 세력들, 좌파들, 미국의 전략물자가 동해안과 한반도 일대를 휩쓸고 있어서 이에 김정은이 항복과 같은 발표를 한 게 도발 보류 발표인 것입니다. 오늘 6.25 70주년 남침을 북침으로 통일전쟁으로 이렇게 역사의 왜곡을 뒤바꿔서 말하고 있는 좌파들 가슴 새겨 드십시오. 그들의 적화전력은, 북한의 적화전력은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하면은 토사구팽하는 게 그들의 사상이고 이념인 것입니다. 패망올람, 공산주의, 북베트남의 간첩 노릇을 했던 남베트남의 고위층 인사들 5만 명, 월남전이 패망하고 제일 먼저 숙청당한 사실은 하나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걸 공산주의자들의 토사구팽이라고 합니다. 6.25 70주년
깊이 새겨둡시다. 고마운 미 합중국의 6.25 동란 때 우리에게 베풀어준 희생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